안녕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두는 공간, 이야기 영화관 6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연처럼 찾아오는 수많은 순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순간에는 그것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연히 찾아온 일을 기회로 발전시키는 것, 진로 심리학 관점에서는 이것을 계획된 우연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산을 뛰어다니던 아이가 좋아했던 단 하나의 정적인 놀이. 저는 어릴 때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였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하였습니다. 정적인 놀이보다 활동적인 놀이를 저는 더 좋아하였죠. 산을 좋아했고 높은 곳을 좋아했고 또 온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고 뭐든 한번 해보는 걸 좋아했었죠. 그런 제가 활동적인 놀이가 아닌 정적이면서 아주 오랜 시간 즐기던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놀이는 나의 꿈을 키우게 되고 나의 미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선생님 놀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칠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공부 시간도 정했고 쉬는 시간도 정했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쳤습니다. 발표도 시켰고 칠판 앞으로 나오게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가 있어도 선생님 역할을 늘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그 역할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좋았고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반응하는 것이 좋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중학교 2학년 저에게 아주 특별한 선생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학기에 초였던 것 같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날씬한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제 눈에는 거의 항공사 승무원 같은 그런 비주얼의 선생님이셨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별다른 말씀도 없이 초록색 큰 칠판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없이 분필을 들고 그냥 석석석석 순식간에 전 세계 지도를 그 칠판에 가득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마디 말씀도 없이 가운데에다가 선생님 이름을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탁 분필을 내려놓고 길고 하얀 손으로 칠판을 탁 짚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다. 기억하고 여러분 반가워요. 와,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미 첫날부터 정말 그분의 카리스마에 우리는 모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세계사 수업, 아니 정말 역사 스토리텔링의 시간에 우리는 정말 빠져들었죠. 선생님의 그 하얀 손이 지도 위를 움직이면서 정말 우리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산맥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전쟁터로 들어가고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칠판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은 역사를 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들 모두 그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 수업 시간에 어느 누구도 자는 사람이 없었죠. 너무너무 그 시간을 좋아했고 모두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어땠겠어요? 저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그때부터는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수업을 만드는 사람, 이야기로 사람들이 몰입되는 시간을 만드는 사람. 저는 제가 역사 선생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계획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역사 선생님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역사가 아니라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색을 배우고 형태를 배우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아트 펜시 관련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하려고 시작했던 미술학원 아르바이트가 제 길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을 하며 전시회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잠깐 하려고 했던 일이 교육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내게 됩니다. 역사 선생님은 되지 못했지만 저는 계속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육자로, 기획자로, 또 상담자로 모양을 바꾸어가며 계속 사람들 앞에서 에너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0년 가까이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상한 질문이 자꾸 저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전부일까?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은 걸까? 지금까지 하던 일을 더 발전시키며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험도 있었고 노하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가슴 한쪽에서 뭔가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 처음에는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의 계획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 한쪽에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울림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업무 때문에 고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나오다 우연히 한 주무관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도중 뒤쪽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주무관님,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직자들을 대상으로요, 자기 이해 진로 취업을 다루는 3일에서 4일짜리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안나님, 저런 강의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요? 직업상담사 자격증 한번 따보세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정말 이상하게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안에서 두드리던 것이 이것인가? 그런 느낌이 확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주무관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첫 강의를 이곳 저 강의장으로 오겠습니다. 그냥 첫 강의 장소부터 정하는 약속부터 하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필요치 않더라고요. 검색도, 계획도, 조건도 그냥 그래 이거다 싶었던 생각이 다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집 아래 독서실을 등록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도 아니었는데 이때는 그 좁은 독서실 공간이 저는 또 왜 그렇게 좋던지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 하리보 젤리를 많이 먹는다고 하던데요. 저도 그때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내려가서 책 펼치고 형광펜 칠하고 내 글씨로 노트를 채우고 밤에 공부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그 찬 방 공기를 마시며 걸어오는 그 시간과 그 공간 모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나이에 이렇게 다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롯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한 달 뒤 시험을 치렀고 필기와 시기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대학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했고 또 전직을 위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무 공부를 하던 중 관련 선생님 한 분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취업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저는 좌절하기보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꼭 취업하면 되겠네. 내가 취업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 그날부터 저는 기업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유독 한 회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원했습니다. 2번, 3번, 4번. 메일도 보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또 지원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계속 지원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궁금했던 모양인지요. 경력직 채용이 필요했지만 저라는 사람은 한번 보고 싶었는지 면접으로 부르더군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제가 가진 경험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최대한 가서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처음부터 원하는 부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원하던 부서로 이동했고, 그리고 5개월 후 제가 다시 어디에 서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그 고용센터였습니다. 제가 주무관님의 손을 잡고 제 첫 강의를 여기로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강의실 앞이었습니다. 처음에 문 앞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바라봤던 제가 몇 개월 뒤에는 강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4개월간의 강의를 마치고 빈 강의실 잠시 서 있는데 마음이 참 묘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생님 놀이를 하던 그 작은 아이가 제 안에서 슬며시 고개를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얘기했습니다. 잘했어. 너 이거 좋아했잖아. 취업 실무 교육을 받을 때 힘이 되어주셨던 팀장님께서 취업 축하 선물이라며 강점 검사와 전문가의 1:1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꽤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주 고가의 선물이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조금 떨어져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좋아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늘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잘했던 경험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동안 그냥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당연히 해오던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 삶 전체에서 반복되어 온 강점의 패턴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강점을 아는 것이 단순히 나는 이것을 잘한다 라고 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때 가장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살아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제가 사람들을 상담하고 코칭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진로 상담을 공부하면서 저는 심리학자 존 크롬볼츠를 알게 됩니다. 크롬볼츠는 진로가 계획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우연한 만남, 뜻밖의 경험, 실패, 우연히 접한 정보 같은 사건들이 진로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테니스를 치는 친구들을 만나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테니스를 배우게 됩니다. 대학에서는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게 되고 진로를 결정하는 순간에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테니스 코치에게 고민을 상담하게 됩니다. 심리학을 가르치는 코치는 심리학을 권하게 되죠. 그 길로 크롬볼츠는 심리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크롬볼츠의 인생에 훗날 진로 상담 분야 최고 권위자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몰랐죠.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계획된 우연은 우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결정은 아주 작아 보일지 모르고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 우연을 만날 수 있도록 나는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작은 우연도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 기회가 생기고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의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도예 수업 이야기입니다. 도예 선생님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양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많이 만들수록 점수를 잘 받습니다. 다른 그룹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질로 평가하겠습니다. 하나만 만들어도 됩니다. 대신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떠나 어느 쪽에서 더 좋은 도자기가 나왔을까요? 왠지 질로 만들어낸 그룹인 것 같죠? 한 작품에 집중하고 또 연구하고 치밀하게 설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좋은 작품들은 오히려 많이 만들었던 학생들에게 나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학생들은 계속 만들었으니까요. 흙을 잡습니다. 만듭니다. 찌그러지죠? 망했다. 그럼 또 만듭니다. 너무 두껍습니다. 그럼 또 만듭니다. 굽다가 깨집니다. 다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힘을 조금 빼야 되는구나. 물이 이 정도니까 더 필요하겠구나. 이 흙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손이 실패를 통해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완벽한 도자기 하나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이것입니다. 완벽한 도자기를 생각하는 것과 실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결국 손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본 그 팀이 훨씬 더 많은 훌륭한 도자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만약에 내 나이가 정말 될까?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취업률도 조사해볼까? 어떤 강사가 되려면 몇 년 걸리지? 실패하면 창피할까? 이걸 완벽하게 검토하고 시작하려면 만약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시도했다면 아마 첫 번째 도자기도 아직 못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냥 해볼게요 하고 말했고 바로 공부했고 시험 받고 지원했습니다. 안 불러줬는데 그냥 또 지원했고 원하는 부서가 아니었는데 그냥 들어갔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준비가 완벽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씩 준비된 사람이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작은 우연이 훗날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행동을 해보는 게 더 빠르게 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걸 경험했고요. 강점을 활용하면 정말 부족해도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음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계획은 달랐지만 내가 되고 싶었던 본질은 계속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에 지금도 여전히 이야기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로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며 그 사람이 자신의 다음 장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또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꾸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도자기 하나만이라도 일단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담아드는 공간 이야기 영화관의 안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